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어린 시절엔 그렇게도 가까웠던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지요.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함께 보낼 만큼 친밀했던 형제자매가 이제는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변해버린 것을 느끼며 씁쓸해진 적 없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지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하곤 했지요. 같이 맛있는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고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사이였습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함께 가고 누나가 동생의 머리를 빗어주던 그런 정겨운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 형제자매와 함께 웃고 뛰놀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얼굴에 번지던 환한 미소와 형제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참 소중했던 순간들입니다. 그 시절 우리의 형제자매는 그저 가족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생을 함께 배우고 부딪혀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법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 사회에 나와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어느새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고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어릴 적에는 밤늦도록 속삭이던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쉽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까이 살 때처럼 매일을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서운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걸까? 하고 한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을 들으시다 보면 형제자매 관계가 변하는 것이 결코 우리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삶의 한 단면임을 이해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가깝던 형제자매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들 뒤에는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삶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 진리에도 한 걸음 다가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여러 이유. 먼저, 각자의 삶의 길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가 선택한 길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른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변하게 마련이지요. 어린 시절에는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경험을 하기에 마음결이 닮아 있었을지 몰라도 성인이 된 후에는 누구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도시로 나가 사업을 일구고 다른 한 사람은 고향에 남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과 역할이 달라지면 대화의 주제부터 관심사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도 한쪽은 회사 이야기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고 다른 쪽은 아이들 교육이나 건강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접점이 줄어들고 서로의 일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지면서 마음의 거리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제자매끼리 함께 놀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무엇보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상 속에서 형제자매와 보낼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형제와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머리로는 연락해야지 생각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다 보면 어느새 몇 달이 훌쩍 지나 있곤 하지요. 가령 어제 동생 생일이었는데 피곤해서 연락도 못했네 하고 속으로 미안해하면서도 그렇게 넘겨버린 날들이 쌓여가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형제에게 전화해 상의하던 사람이 이제는 배우자와 의논하거나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의 일상에 덜 기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살다 보면 취직, 진학, 결혼, 이사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전혀 다른 지역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도시에, 때로는 아예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면 얼굴 보기가 쉽지 않겠지요. 가까이 살 때는 이유 없이도 집에 들러 함께 밥 먹고 수다 떨 수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살면 만나려면 시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되어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 하게 되고 전화 통화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이 지낼 때는 사소한 근황까지 다 알았지만 멀리 떨어져 지내면 동생이 요즘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소식을 이제는 부모님이나 가족 모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뿐이니 직접 얼굴 보고 느끼던 정은 점차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예전처럼 속속들이 알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도 나 없이 잘 지낼까 궁금하면서도 선뜻 연락하기 망설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은 적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리적 거리는 서서히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이유는 부모님의 부재입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 댁이라는 구심점이 있어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자연스레 형제들이 모이곤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자매가 서로 연락을 덜 하다가도 부모님을 통해 소식을 듣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김에 함께 얼굴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예전만큼 한자리에 모일 일이 드물어집니다. 부모님이라는 큰 나무가 든든히 서 있을 때는 그 그늘 아래 자연스럽게 모였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니 형제자매는 각자의 그늘 아래 흩어지는 셈이지요. 명절 아침 차례상 앞에서나 겨우 마주하던 얼굴들도 부모님 없는 빈집에는 발길이 뜸해지면서 더욱 보기 어렵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진 뒤에는 이제 형제들, 스스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면 점차 남남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안 계신 후에야 형제간에 오래 쌓인 불만이나 오해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크게 다투고 결국 남보다도 못하게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생전에 한 형제가 부모님을 오랫동안 정성으로 모셨는데도 다른 형제들이 그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지 않아 마음에 앙금이 남는 일도 있습니다. 슬픔을 함께 이겨내야 할 시기에 욕심과 오해가 끼어들면 그 상처 때문에 형제간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해도 부모님이 계실 때보다 형제간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차이와 성격 차이도 형제자매 관계에 미묘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의 개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는지가 형제 사이를 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격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되었고 다른 이는 아직도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생활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면 아무 말 않더라도 서로 위축되거나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동생은 잘 사는 형 앞에서 괜히 기가 죽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도 하고
반대로 형은 동생 앞에서 돈 잘 버는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형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은 생활비 걱정에 허덕이고 있다면 동생 입장에서는 형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겠지요. 반대로 형은 동생이 속으로 마음 상할까봐 자기 좋은 형편을 내색도 못합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들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전달되어 서로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또한 형제간에도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지면 가치관의 차이도 커집니다. 어릴 땐 티격태격해도 금세 풀었지만 성인이 되면 자존심도 세지고 고집도 강해져서 작은 의견 충돌도 쉽게 넘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삐걱거린 관계는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혹여 결혼 후에 형제의 배우자들끼리 성향이 맞지 않아서 형제 관계까지 덩달아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 차이와 주변 환경의 차이가 누적되면 예전엔 잘 통하던 형제도 한없이 먼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형제자매와 멀어지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향, 바쁜 일상, 물리적인 거리, 부모님의 부재, 경제적 성격적 차이 등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관계는 변해갑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농담 섞인 말로 형제는 멀리 있어야 사이가 좋다는 얘기도 있지요. 가까이 붙어 지내면 다투기 십상이니 오히려 떨어져 지내야 우애가 돈독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형제 관계의 변화는 인류 모두가 공감해온 보편적인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변화 앞에서 적지 않은 씁쓸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설명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 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변해가는 관계에 담긴 깊은 진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무상함과 개개인의 독립성입니다. 불가에서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고 하지요. 그만큼 모든 만남은 언젠가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인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인연이 깊었다 해도 그 모양과 거리는 세월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한 사람의 개인이고 형제자매라 해도 결국은 서로 다른 영혼의 길을 걷는 존재들입니다. 어린 시절 한 집에서 함께 자랐다는 사실이 우리의 전 생애를 묶어두진 못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는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지요.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혼자 삶의 여정을 걷는 나그네인지도 모릅니다.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길의 동행자로 나타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옵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같은 길을 나란히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갈라서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 갈래를 트고 나무줄기가 자라며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있던 존재들이 흩어지는 것, 그것은 슬프게 느껴질지 모르나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형제와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는 때로 서운함과 고독을 느낍니다. 함께 자란 형제도 결국 남처럼 되는구나 하고 허탈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감정은 단순히 형제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아이였던 우리가 부모가 되고 부모였던 이들이 노인이 되듯이 관계 또한 고정되지 않고 흘러갑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인생의 무상을 배웁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는 것뿐 아니라 때론 멀어진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는 변화를 겪으며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형제자매와 멀어지며 느끼는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한 존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형제가 내 곁에 항상 있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스스로의 성장과 다른 인연들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 형제의 부재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대고 의지하던 존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 내적인 강인함과 자립심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자매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고 함께 지내지 않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정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혹은 어려움이 없기를 비는 마음이 은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아 남남 같아 보여도 막상 큰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마음 쓰이는 것이 형제자매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느라 그 정을 자주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요. 겉으로 아무리 멀어진 것 같아도 피를 나눈 인연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관계의 변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변화무쌍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거리가 생겨도 근본적인 정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형제자매와의 거리를 조금은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근본에 있는 따뜻함은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 형제자매와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지혜로운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제자매 사이라 해도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처럼 가깝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가 소홀했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고 자책하거나 억지로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형성된 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생긴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각자 필요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성숙한 자세겠지요. 둘째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왜 이제야 전화했어? 하고 섭섭함부터 내세우기보다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현실과 고민이 다르다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연락이 뜸했다면 그것이 꼭 애정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바쁘게 사느라 그럴 수도 있고 각자 처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모른 채 함부로 섭섭함을 쌓기보다는 분명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선택과 생활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태도가 쌓이면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관계의 밑바탕에 깔린 신뢰와 애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당연히 이래주겠지, 저래주겠지 하고 기대를 쌓아두면 나중에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지, 내 부탁이면 들어주겠지. 이런 기대를 너무 크게 품지 마세요. 물론 형제니까 도와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섭섭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과 호의를 받으면 더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에게 바라는 마음의 문턱을 조금 낮춰보세요. 혈육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당위 대신에 해주면 고맙겠다 정도의 바람만 간직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베푼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는 겁니다. 넷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했다고 해서 지금도 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한때 써먹했다고 해서 영영 남남으로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서로에게 맞는 편안한 거리감을 찾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나 우리는 원래 정말 친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한탄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멀어진 것 같다면 가끔 안부 전화라도 먼저 해보면 되고 이미 각자 편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상태대로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끌어당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끊어버리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느 순간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편안한 거리를 꾸준히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는 자책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형제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애가 깊어서 자주 만나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스레 우리 형제는 왜 이렇게 서먹할까 하며 자신을 탓하거나 형제를 탓하기 쉽지요. 하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관계의 모습도 다 다른 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형제 사이가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쌍방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 혼자 애쓴다고 옛날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형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만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지금 마음이 움직인다면 작은 연락이라도 먼저 해보는 능동적인 태도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정리하자면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듬으면 멀어진 형제자매를 대할 때 밀려오던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한결 옅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남는 것은 은은한 정과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일 테지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런 마음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멀어진 우리 형제,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세월의 간격이 너무 커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서로의 일상에 대해 낯설어져서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만 있다면 다시 다가설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는 부부나 친구 관계와는 또 다른 고유한 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공유한 사람은 세상에 그 형제자매밖에 없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실이 어느 날 문득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해주는 이는 이제 형제자매뿐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다시 형제자매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경제 문제로 형과 크게 틀어져 수십 년간 왕래를 끊었다가 말년에 본인이 병석에 눕자 그 형이 먼저 병문안을 와주면서 둘이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각자 바쁘게 지내며 서먹했던 누나와 동생이 부모님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후 종종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한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삶의 굴곡 속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형제자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끝내 거리를 둔 채 평생을 가기도 하고, 서로 너무 달라진 이후에는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써먹해도 언젠가 형제도 나를 이해해주고 다시 손 내밀 날이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지요. 동시에 억지로 그 변화를 만들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그 손을 잡을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사소한 연락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 옛 사진 한 장을 슬쩍 보내며 문득 내 생각이 난다 하고 솔직하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시도가 쌓이면 관계에 새로운 다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당장은 큰 호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은 언젠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한번 손 내밀어 볼 걸 하고 뒤늦게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온기를 전해보는 것이지요. 중년 이후의 삶에서 형제자매 관계가 주는 의미는 묘하게도 과거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 형제는 나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니까요. 가끔 형제와 통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갔다 오는 듯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비록 현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추억 속에서만큼은 다시 그때 그 어린 남매가 되어 깔깔 웃을 수 있는 것이 형제자매의 특별함입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참 따뜻하고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때로는 한순간이라고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전해진다면 아무리 두껍게 언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쪽에서 먼저 좋은 마음을 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평화이기도 할 테니까요. 맺은 말.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한 모습인 형제자매 관계의 거리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도 마음 한켠에 묵었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렸기를, 혹은 망설여왔던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볼 용기가 생겼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나이가 들며 많은 것이 변하지만 그 변화 안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나 속 얘기를 털어놓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리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배우고 또 남몰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멀어진 거리를 한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이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정을 소중히 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흘러가면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결국 바다에 닿지요. 형제자매와 함께 보낸 시간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흘러서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떨어져 지내도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만은 이어져 있다면 그 관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흐르는 세월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멀리서 안부만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내 마음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향한 섭섭함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따뜻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실제 거리는 멀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훨씬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지혜를 안겨줍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도 그 지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잠시 마주한 인연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과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외롭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베푼 사랑과 이해의 마음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남은 여정을 평온하고 뜻깊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